예,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장명을 할 때, 실제로 할 때, 또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명을 실제로 들어가기 전에 이것저것 좀 알아둬야 될 정보들을 이제 파악을 했으면 실제로 이제 장명을 시작을 해서 이제 우리 발음오행, 자원오행 요 이론에 따라서 이제 쭉 장명을 하지요. 그런 다음에 이제 끝부분에 가서도 다시 이제 또 이것 따져보고 저것 따져보고 이제 여러 가지 체크해 볼 그럴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장명할 때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 봐야 되는지 그런 사항들을 좀 몇 가지 쭉 같이 정리를 해 볼게요. 제일 먼저는 일단 어떤 이름으로 지어야지 할 때 그 발음되는 소리, 발음되는 어감이 어떤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한글 이름으로 이렇게 쭉 발음을 해서 불러봐서 그 어감이 이상하거나 뭐 놀림감이 될 수 있거나 어떤 걸 연상하게 한다거나 그런 이름들은 피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리 한자가 좋고 수리사격이 완벽하게 맞고 오행도 좋고 막 하더라도 부르는 소리에서 뭐 좀 다른 게 연상되고 뭐 웃음이 난다던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연상시킨다던가 놀림감이 된다거나 그렇다면 좋은 이름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렇게 이제 놀림감이 되는 이름을 쓰면은 당사자에게 일단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하고 그런 영향 때문에 여러 가지 자기 건강상이나 뭐 신체적인 것 여러 가지 것들에 다 부정적인 기운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좋은 장명을 해서 그 사람이 원래 타고난 기운에다가 더 좋게 뭔가를 가미를 해서 더 잘 되게끔 정신적인 부분, 심리적인 부분, 또 실제적인 건강적인 측면 여러 가지 운세적인 측면을 좋게끔 하자는 게 이제 장명의 목적인데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그렇다면은 안 하니만 못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부르는 이름이 어떤 느낌을 주는지 그리고 특히나 뭐 이제 여자 아이의 이름이거나 여자의 이름은 어찌됐든 이름을 어디 가서 소개를 했을 때, 이름이 예쁘네요. 이런 말을 한마디라도 들으면 훨씬 그게 자기의 기분상으로나 플러스적인 요소가 되지요. 그리고 반대로 어디 가서 자기 이름을 제가 아무개입니다. 소개를 했는데, 누군가 피식 웃는다던가 이름이 좀 이렇다면 그때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하죠. 특히나 이제 초등학생들의 경우는 멀쩡한 이름 가지고도 초등학교 때는 다 그러잖아요. 멀쩡한 이름 가지고도 어떻게든 변형을 해가지고 놀리는 이름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부르고 놀리고 하는 게 많은데 진짜 이렇게 놀림감이 될 만한 이름이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초등학생들이 개명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 굉장히 학교 다니면서 굉장히 이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다가 자기가 성인이 돼서 이름을 바꾸는 그런 개명 사례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불러서 부르는 소리로 누가 들어도 이름이 좋네요. 이름이 괜찮네. 편안하고 들어서 잘 기억이 되고 또 발음할 때 막 너무 이렇게 센 발음이나 너무 힘들게 하지 않고 부드럽게 잘 들리고 그러는 놀림 이렇게 이상한 연상되는 이미지가 없는 그런 편안하고 오히려 좋은 이미지가 떠오르는 그런 이름으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는 이름에서 다른 게 연상이 돼가지고 놀림감이 되는 이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들은 실제로 개명 신청한 그런 저기에서 나온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름들을 가진 사람들이 놀림을 받는 것 때문에 개명 신청을 한 경우죠. 그래서 뭐 김치국이랄지 임신중 이런 이름이요. 변태성 뭐 이런 김치국 저런 이름은 한자로는 치국해서 한자로는 멀쩡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제 김치국 하면 아무래도 늘 놀림을 받았겠죠. 그리고 뭐 고생문이랄지 주전자 이런 이제 자자 들어간 이런 이름은 이제 옛날 분들의 이름
또 뭐 김창녀, 예, 또 양재기 이런 분들은 사실 이 한자로는 그냥 한자는 괜찮은 이름이다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발음하니까 양재기라고 발음하니까 놀림감이 되는 이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 나죽자도 그렇고요. 또 특히나 이제 여기는 성이 나씨가 붙으면서 더 놀림이 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이름이고요. 또 뭐 임종일, 손병신, 예. 또 이거는 이제 이 어쨌든 병신이라는 발음에서 병신이라는 그 저기에서 벌써 안 좋은 이미지가 형성되기 때문에 아무리 한자를 다른 한자를 쓰더라도 한글 이름에서는 피해야 될 이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숭희라는 이름을 쓰는데 예, 원시가 되니까 더 저 이름도 굉장히 많이 놀림을 받았었을 거고요. 또 이제 이 안매미 예, 매미라고 놀림을 많이 받았겠죠. 근데 이제 한자로는 이 예쁜 한자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이름은 안매미란 이름은 실제로 제가 계명 그 의뢰를 받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놀림을 하도 많이 받아서 익숙해졌는데 그래도 바꾸고 싶어서 이제 본인이 성인이 돼서 바꾼 경우예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바꿔달라고 막 이름 때문에 막 얘기를 많이 부모님한테 했는데 그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굉장히 예쁜 이름이라고 강조를 하시면서 개명을 안 해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성인이 돼서 개명을 하겠다고 한 그런 분이시고요. 또 이제 남자분인데 성희룡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도 옛날에는 자기 학교 다닐 때는 놀림을 받질 않았다고 해요. 그냥 희룡이라는 이름 때문에 놀림 받질 않았는데 어느 시절에서부턴가 이제 뉴스에서 그 성희롱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놀림감이 되는 이름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사회생활 하는데 좀 남자분이고 특히나 또 좀 영업직이고 하는 분인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이름을 말할 때마다 좀 성희롱으로 들려서 이름 때문에 그 고충이 많아서 개명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시대적인 그런 것도 영향이 상당히 많아요. 예, 그러니까 아주 옛날 같은 그런 뭐 성희롱이란 단어를 쓸 일이 없었던 옛날 시절에는 놀림감이 될 만한 이름이 아닌데 이제 사회적으로 우리가 성희롱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 이름이 놀림감이 되는 이름이 돼버린 거죠. 비슷한 예로 이제 사회 문화적인 그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것이 이름이다 보니까 어떤 시기에 어떤 시대에서 뭐 유명한 사람의 이름 특히나 이제 그 최근 몇 년 사이에 개명 신청이 굉장히 많았던 그 이름 중에는 연쇄살인범의 이름 예, 워낙 뉴스에서 늘 그 이름들이 나왔고 누가 들어도 그 연쇄살인범이래 하고 인식이 돼버린 그런 이름은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멀쩡한 이름이었죠. 편안하게 잘 쓰던 이름이었는데 어떤 그 사건이 나서 뉴스에서 막 보도가 시작된 시점부터는 그 이름이 이제 불편한 이름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사회적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는 것 때문에 그 이름이 계속 안 좋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취급이 되는 걸 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제 어려운 점들도 생기게 되고요. 또 이제 김이나 씨, 예. 이분도 이제 그 김이 난다고 늘 놀림을 어릴 때부터 받아왔던 이름인데, 예. 여기는 형제가, 그 자매인데, 언니가 하나, 이나, 세나예요. 그래서, 그 형제들 간에서 뭐 김하나 언니는 언니도 많이 놀림을 받았다고 해요. 김한장이라고 그러고 김이나는 김이 난다고 놀림 받고 셋째가 김세나죠. 세나니까. 그래서 또 김세나도 많이 놀림을 받고 자매들이 다 이름 때문에 항상 놀림을 받았었다고 하는데 이 자매는 특이한 게
이 둘째 분 이분만 개명을 하겠다고 하는 분이고 나머지 그 김하나 씨하고 김세나 씨는 그냥 그 이름을 쓰겠다고 하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놀림을 받고 뭐 좀 불편한 이름이라도 본인이 너무 괜찮다 그냥 쓰겠다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경우는 사실 물론 이제 계속 그 부정적인 이미지는 들어오지만 자기가 괜찮다고 하는 거는 그걸 그렇게 큰 스트레스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굳이 개명하지 않고 본인이 괜찮다 하는 경우는 뭐 괜찮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슷한 상황인데도 이 세 자매가 다 이름 놀림 당하는 건 비슷한 상황인데도 이 둘째 분 이분만 더 스트레스가 많았던 거죠. 이름에 대해서. 그래서 이분만 그 개명 그 절차를 했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름 때문에 놀림을 받고 하더라도 그것도 또 어떤 사람은 그게 굉장히 자기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큰 부분일 수도 있고 또 그냥 그때그때 웃어 넘길 수도 있고 이게 또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정도 이름 가지고 뭘 그러냐 할 게 아니고 그 당사자가 느끼는 스트레스, 당사자가 정말 이렇게 불편하다 하면 이름 뭐 더 좋은 이름으로 바꿔주는 게 좋겠지요. 그런 식으로 이름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냥 단순히 글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이나 자기 시대적인 흐름이나 자기 자신이 느끼는 바나 주변 사람들의 반응들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에 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TV 방송에서 그 실제로 이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그 막 수십 명 나와서 얘기를 했던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때 나왔던 분들, 실제로 그 이름을 가지고 쓰는 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거는 나이 많은 분들이 아니었어요. 젊은 분들이었거든요. 20대 젊은 분들이어서 그런 분들이면은 뭐 아주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들 같은 경우 같으면 옛날 분들이 그냥 막 이름을 지어줬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할 수도 있지만 요즘에 젊은 분들인데도 이렇게 이름을 좀 특이하게 갖게 돼서 이제 부모님이 지어주셔서 이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분들이 많다는 것도 또 좀 놀라운 부분이었죠. 그래서 실제로 뭐 심남보랄지 오린지 또 이 뭐 기계화라는 분도 있었고요. 고안녕 또 뭐 방글 방씨고 이름 한자로 글 그래서 또 뭐 여태자 뭐 이런 분들 보면 특히나 뭐 이름이 박이름이라는 분도 있어요. 이런 분들 사연을 들어보면 다 뭐 아빠가 지어줬고 뭐 이런더라고 부모님이 바로 지어준 이름 장명가에게 의뢰를 했다면 이런 이름은 나오지 않았겠죠. 근데 이제 그 부모가 자기의 그 생각이나 자기 주장대로 뭐 어떤 장명 이론이나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어준 경우가 이제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이름을 지어준 그 부모 입장에서는 충분히 어떤 의미도 있고 뜻이 있어서 좋은 이름이라고 지어줬겠지만 이름을 쓰는 당사자가 이제 그 힘들어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름이라는 것을 그렇게 이제 쉽게 지을 것이 아니고 좀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잘 지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장명을 하는 사람들도 일단은 처음에 뭐라고 장명을 하려고 할 때 한글 발음을 한글 발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그 이름을 쓸 사람이 그 이름이 아기 때도 어울리고 좀 중학생 때도 어울리고 또 뭐 결혼할 때도 어울리고 나중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도 어울리고 하는 인생의 모든 시기에 다 괜찮을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그 유아적인 너무 아동에게만 어울리는 귀여운 이름도 나중에 그 노년이 됐을 때 조금 안 어울려서 힘들 수가 있고요. 예. 또 뭐 너무 그 구식 이름이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옛날식 이름도
그 현대의 흐름하고 또 안 맞아서 저기 좀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어느 시절에나 이름을 써도 다 불편함이 없을, 예, 그걸 생각을 해서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냥 그 뭐 아기 때 예쁜 이름, 특히나 이제 그 아기 엄마들이 많이 실수를 하는 게 여자아이라고 해서 이제 그 옷 예쁜 그것만 보고 예쁜 이름만 지어주려고 하는데, 그 아이가 이제 나중에 사회생활을 할 때 어떤 직업군에 갈지도 모르고, 예, 어떤 사회생활을 할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제 그 이름이 이 나이대하고 어울리지 않아서 불편함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쁜 이름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예쁜 이름이지만은 그래도 나이 든 사람이 되었을 때도 그 이름을 쓰기에 불편하지 않는, 예, 그런 이름으로 해야 된다 하는 얘기죠. 실제 예로 그 개명을 한 분인데요. 박초롱이라는 분이 남자분이, 예,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도 그 어릴 때 할머니가 지어주신 이름인데 눈이 너무 초롱초롱 예쁘다고 해서 초롱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어릴 때는 예쁘다는, 이름 예쁘다는 소리 많이 듣고, 그리고 이제 뭐 학교 때도 이렇게 그냥 그 조금 놀림받고 했지만 그럭저럭 지내왔는데, 놀림 받았겠죠, 학교 때도.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군대를 가서 이름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고, 이름 때문에 불편했고, 예, 이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놀림도 많이 받고, 또 이제 군인이라는 직업하고, 자기 그 이름하고 좀 잘 안 맞고, 특히나 이제 이분이 직업 군인을 하려고 하는 분이어서 계속 자기는 군대 생활을 할 건데, 예, 계속 이제 그 군대에서는 특히나, 예, 이름을 계속 얘기를 하고 할 건데, 이게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명을 한 경우거든요. 그런 식으로. 특히나 또 이제 이분은 남자분인데, 그 뭐 굳이 이름으로 이제 성별을 꼭 구분해야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중성적인 이름도 되고 뭐 하지만 어느 정도는 그 성별에 좀 맞춰 주어야 될 필요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 이름으로 불편하지 않아야, 어색하진 않아야 되지요. 그리고 그래서 좀 그 이런 경우는 초롱이라고 하면 그 남자, 성인 남자에게, 성인 남자의 이름으로는 좀 불편한 부분이 있지요. 예, 그래서 요런 이름들은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하는, 예,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절에 또 어느 직업을 가지더라도 그 불편함이 없는 이름이 되도록 장명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자녀의 서열에 맞는 한자를 쓰도록, 예, 요거는 이제 성명학에서 이렇게 좀 정해놓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기운이라는 측면에서 그 첫째가 먼저고 둘째, 셋째 이렇게 형제 간에는 서열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 서열에 적합한 한자를 써야, 첫째는 첫째에 맞는 글자를 쓰고 둘째는 둘째에 맞는 글자를 써야 이게 그 모든 것이 순조롭게 돌아간다 하는 그런 논리죠. 예, 그래서 첫째 자녀, 첫 아이인데 뭐 둘째, 셋째, 두 번째라는 그런 이미지가 들어온 글자를 쓰는 것은 이 첫째 아이라는 거하고 이렇게 기운이 맞지를 않고, 그러니까 각자가 다 자기에게 맞는, 첫째에게 맞고 둘째에게 맞는 그런 글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규정해 놓은 그런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옛날 분들 이름 보면은 이렇게 첫째부터 대략 비슷한 돌림자로 이름 짓는 집 그 형제들 이름 들어보면 이런 순서들이 좀 느껴지는, 예, 그런 이름들이 많습니다. 예. 그 뭐 첫째를 보통 뭐 일선이 뭐 이런 식으로 일자를 많이 넣어서 첫째 이름을 한다던가 뭐 이런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둘째, 셋째 해가지고 그 형제 서열을 알 수 있게끔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서열에 맞게 이름을
글자를 선택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이고, 이제 이렇게 맞지 않게 지으면 어떠냐 그러면 보통은 이제 첫째 이름은 이렇게 특별히 첫째라는 걸 나타내지 않는 그냥 편안한 한자로 이름을 지었는데, 이제 둘째 자녀의 이름을 지으면서 이런 첫째에게 쓸만한 그 단어들을, 특히나 태자 같은 경우들을 많이 선택해서 쓰는데요. 이런 식의 이름을 가지고 이름을 지으면, 그러니까 첫째는 그냥 편안하게 그냥 뭐 영식이었는데 둘째 자녀한테 이렇게 클태자를 넣어서 태식이라고 지었다 그러면 이름에서 벌써 서열이 좀 달라지게 되죠. 이게 첫째 그 장자의 이름인데 이걸 둘째한테 줬기 때문에 여기에서 벌써 이렇게 운의 흐름이 맞지 않게 되고, 또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 둘째가 오히려 장자 역할을 하고 둘째가 오히려 더 그 첫째의 운을 좀 누른다, 뭐 그런 첫째보다 더 둘째가 더 발전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경우는 첫째 이름을 태식이라고 하고 둘째 이름을 영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서열에 맞게 글자를 좀 선택해 줬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 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얼핏 보면 좀 논리적인 근거가 좀 약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 예전에 그 장자 그 우월주의 같은 거, 예, 그런 것들도 좀 그런 데서 나온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래서 요즘에 현대에 쓰기에는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런 주장들도 많고. 그래서 저도 사실 이론적으로는 요즘 현대에는 그렇게 뭐 첫째, 둘째 그렇게 막 꼭 장자만 잘 돼야 되고 뭐 이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뭐 안 써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 장명 그 하다 보면 실제로 많이 이렇게 사례로 많이 접하게 되는 것이, 그 둘째 이름에 이렇게 클태자 넣어주는 경우에 첫째보다 둘째가 훨씬 성공해가지고 둘째가 더 뭐 그 가정에 큰 역할을 하고 둘째가 부모님을 모시고 이런 사례들을 그래도 꽤 많이 봤어요. 첫째보다 둘째 이름을 더 크게 지어놓은 경우, 둘째 이름에 이렇게 첫째에 써야 될 한자를 썼다든지 그런 경우에 정말 실제로 그 아이가 둘째인데도 그 첫째 역할을 하는 경우들을 간간히 봤기 때문에, 또 이것도 완전히 그 옛날 이론이라고 무시할 부분은 아니구나. 이 운이라는 것이, 기운이라는 것이 다 그런 그 보이지 않지만 그런 흐름이 있는 것 같구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가급적이면 맞출 수 있으면 맞춰주는 것이 좋겠죠.